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가장 복잡한 기관이다. 당신의 뇌 건강이 어떤 상태든지 브레인 리부팅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기만 해도 뇌가 젊어진다는 거 아시나요?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만 해도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 뇌가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쉽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경과학자 크리스틴 윌르마이어의 브레인 리부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멘 클리닉의 연구 책임자였던 저자는 나이 먹을수록 뇌세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오히려 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뇌는 체중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전체 혈액 공급량의 20% 정도를 소비하고 1000억 개의 세포가 100조 개의 연결을 이루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체라고 알려진 기관인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새로운 뇌세포와 세포 간 연결은 60대에도 심지어 80대에도 계속해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서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늙지 않은 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가 50대라는 것과 어휘 능력이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가 60대부터 70대 초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뇌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윌르마이어의 브레인 리부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뇌 건강을 다룬 책치고는 어렵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20대이고 본인은 인지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인간의 뇌는 25세 이전까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가 심지어 3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신의 현재 식단, 수면, 운동 패턴, 알코올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30대가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인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만 5천 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하며 인지감퇴의 양적 징후가 시작될 수 있다. 뇌를 돌보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한 중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뇌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를 찾는 고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뇌를 포기하기엔 이르다. 당신이 몇 살이든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살펴보자.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되뇌 연료,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2. 다크초콜릿 한 조각. 다크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3.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5. 블루베리.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림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림음, 벨소리, 뉴스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 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라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3가지만 알면 된다. 1.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우선 사소한 진실을 하나 알고 가자. 자연노화로 인해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는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물, 음식 내에 포함된 중금속, 살충제, 기타 독성 화학물질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뇌세포를 더 많이 잃는다. 물론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처럼 가벼운 뇌손상, 뇌졸중, 인지질환을 알아도 뇌세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함께 성장하며 발달한 뉴런 대부분이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 기능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환상적인 소식도 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한다. 이는 기억과 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고 알려진 부분에서 일어난다. 신경생성은 최적의 뇌기능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운동,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 보조제 섭취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포함한 노인층 역시 젊은 사람들만큼 새로운 뉴런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면서 뇌는 처리하고 수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활성화, 연결, 반응하는 신경 능력을 향상시킨다. 건강한 세포가 늘어날수록 현명한 결정, 집중력 향상, 기억 보존, 그리고 집행기능 과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경생성이 해마의 부피와 기능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력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기분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마의 뇌세포 성장이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인지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신경생성과 신경가소성 혹은 새로운 학습으로 인한 신경 연결의 변화는 모두가 우리의 일생에 걸쳐 뇌의 능력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새로운 뉴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평생의 능력을 선사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2. 혈류가 전부다.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면 제대로 들은 게 맞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최적의 혈류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원활치 않은 대뇌 순환이 만연한 이유를 알려면 두 가지 뇌건강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우리 뇌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현대인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대뇌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소비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점화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연료를 쓰기 위해 빨아들이는 포도당, 즉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된다. 우리의 뇌는 배고픈 기관이다.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은 비타민, 미네랄, 지방, 아미노산, 전해질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뇌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집중, 기억, 아이디어 도출, 올바른 결정, 멀티태스킹을 포함해 기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뇌의 능력 또한 줄어든다. 두뇌 혈류순환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대사성 노폐물 조직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중에는 뇌에 축적되면 독이 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브레인 포그, 집중력, 기억력 등의 문제로 고통받더라도 대뇌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또는 갑상생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를 먼저 탓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비슷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혈류 문제를 겪는 걸까?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걸 포함해 현대의 생활 습관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들리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뇌건강 최적화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3. 교감신경계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약간의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을 발동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켜 대뇌 순환을 둔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도 끔찍한 소식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 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뇌조직을 노화시키고 뇌진탕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초기와 비슷하게 신경수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는 뇌세포도 그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만성 스트레스가 뉴런의 과활성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신경 통로가 만들어지고 뇌기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뇌 혈류량을 극대화시켜라. 수백 건의 뇌 스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뇌 순환의 차이였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더 많았고 그 결과 손상이 적었다. 건강한 혈류는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고 인지력 저하를 막았다.
왜 뇌순환이 인지 기능에 그렇게 큰 문제인지, 왜 운동이 뇌 혈류를 증진시키는 황금 열쇠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인간의 뇌에는 고작 1200세제곱센티미터에 불과한 공간에 무려 약 600km 길이에 해당하는 혈관이 들어차 있다. 뇌 혈관만 깊숙이 혈액을 공급하려면 심장이 튼튼해야 하고 동맥과 정맥이 열려 있어야 피가 흐를 수 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통해 심장을 훈련시켜서 혈관을 매끄럽고 넓고 빠른 고속도로로 바꾸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들 나이 절반의 사람만큼이나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뇌가 잘 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마라톤까지 할 필요는 없다. 주당 30에서 50분씩 여러 차례 걸은 노년 여성의 뇌 혈류량이 3개월 만에 15%나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대로 운동을 열흘만 하지 않아도 뇌 순환이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신체의 꼭대기에서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할수록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산소와 당, 그리고 다른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에 따라 반응하고 처리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집중할 수 있다. 뇌순환이 확대되면 뇌 용적이 증가하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며 중요한 단백질과 호르몬의 생산에 도움이 되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독소를 제거하며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킨다. 뇌순환을 위한 최고의 운동.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사이클, 수영 등 일정 기간 심박수를 높여주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장 유익하다. 그러나 저항성 운동에도 근육량을 늘리면서 팔다리의 순환을 증진시킨다는 고유의 장점이 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이 피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동맥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 요가는 혈압을 낮추고 뇌순환을 활발하게 한다. 걷기 또한 뇌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특히 심장 박동수를 올릴 만큼 충분히 빨리 걸을수록 좋다. 걷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발바닥이 세차게 땅에 닿으면 충격으로 압력파가 동맥을 통해 진동하게 되어 뇌순환을 더욱 증가시킨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드는 방법. 내 고객 모두의 흥미를 끄는 하나의 인지적 개념이 있다. 바로 신경생성,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다. 누군들 더 많은 뇌세포를 원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고객들에게 해주는 말을 반복하자면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고 인지적 적성과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이든 유산소 운동을 해야만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이 신경생성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경생성을 위한 최고의 운동. 단순히 몸을 더 움직이기만 해도 증가하는 뇌순환과는 달리 신경생성은 주로 달리기와 다른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과 같은 특정 형태의 운동에 의해 자극받는다. 동물 대상 실험에서 러닝머신을 6주에서 8주 동안 뛴 쥐의 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력 질주나 다른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한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쥐들보다 새로운 뉴런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더 커지고 더 똑똑해진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소파에 앉아 뒹굴기만 하는 사람에 비해 인지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뇌순환의 활성화와 신경생성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신체 활동에는 그 이상의 이점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해마가 클수록 뇌는 기억을 더 잘 간직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력도 높아진다.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해마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이 노화로 인한 해마의 축소를 예방하고 심지어 크기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운동은 실제로 해마의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몇 안 되는 입증된 방법 중 하나다. 신체 활동은 또한 뇌 전체에 걸쳐 회백질을 증가시킨다. 회백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회백질은 사고하고 논증하고 기억하는 뇌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더 두껍고 건강한 회백질은 알츠하이머와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 또한 더 많은 회백질을 만들 수 있으며 헬스장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예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백질이 더 많다고 한다. 두뇌 크기를 늘리고 더 똑똑해지기 위한 최고의 운동. 아마 여러분은 달리기나 걷기와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활동이 해마와 다른 회백질을 만드는 데도 가장 좋을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이 요가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반면 중량 운동이나 다른 형태의 저항 훈련이 실제로 회백질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뇌의 연결성에 관한 한 장거리 달리기는 뇌의 시냅스의 수와 변이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육상 선수의 뇌 스캔 결과 집행 기능과 운동 통제와 관련된 네트워크 간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조깅이나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길을 찾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고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인 근육 운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뇌가 다중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처럼 움직임이 호흡 운동과 결합된 저충격 운동은 더 깊은 수준의 차분함과 평온을 가져올 수 있다. 정원 가꾸기와 같이 비전통적인 형태의 운동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만으로 뇌를 바꿀 수 있다. 긍정성의 힘은 장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 오랫동안 세계 각지의 장수 마을을 연구해온 댄 뷰트너는 그 중에서도 1인당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블루존 5곳을 선정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 린다가 바로 그곳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인 각 지역의 노인들은 유전자도 먹는 음식도 다르다. 그리고 여러 습관과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 다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낙관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긴 삶의 대부분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보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11에서 15% 더 오래 산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감정과 행동을 더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나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룬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뇌를 바꿀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결과 뇌가 건강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의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치 있는 일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인지 능력과 성과에 대한 잠재적인 보상은 단언컨대 어마어마하다. 사고방식이 뇌를 조정하는 방법. 인간이 매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연구는 우리가 매일 6만 개의 독립적인 생각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펙 초프라 박사 같은 의식 전문가는 그 숫자가 8만에 다다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의 90%는 반복적인 것이고 최대 80%는 부정적인 것이다. 과거를 되새기든 미래를 예상하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고려하든 반복사고는 같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사고도 긍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억을 음미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상상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고민을 반추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의 뇌에 문제가 된다. 미래나 과거의 어떤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안하고 분노하고 암울하게 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 결국 우울, 불안, 그리고 뇌와 몸에 다른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반복 사고는 부정적이지만 우리는 반복적이지 않은 부정적 생각도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뇌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코르티솔과 내부 염증을 증가시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의 증가는 해마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생각하고 정보를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성을 키우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성은 또한 사고와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손해와 기억력 문제와 충동 조절 문제, 그리고 기분장애와 관련된 측두엽 모두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더 안 좋은 점은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암울한 감정이 들고 현재의 경험을 나쁜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 불안, 양극성 장애,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기분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형태의 치매의 가능성도 높인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뇌의 뉴런 연결과 시냅스 결합 강화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든다. 반복 사고와 유사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신경 경로가 만들어진다. 부정적인 생각은 유전자를 바꿀 수도 있고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인 텔로미어를 줄여 세포들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결정을 이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여러분의 감정도 부정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좋은 소식도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인지 기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다시 말해서 낙관주의는 당신을 더 똑똑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효과는 너무 강력해서 긍정성은 통증 내성을 증가시키는 것에서부터 감기에 대항하는 능력까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에서 코르티솔과 염증을 낮추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 차분함과 집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풀게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또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전도엽 피질과 인지력 및 학습을 증가시키는 해마를 활성화시킨다. 게다가 텔로미어를 늘리고 노화를 늦추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낙관주의는 또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망률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한 연구는 심지어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나 다른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나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60에서 75%는 긍정적인 것이라 예상하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전체 생각의 60에서 70%를 차지했다. 크리스틴 윌르마이어의 브레인 리부트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은 몰라도 뇌 건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 책에서 알려준 방법들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